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제인 화학 반응의 규칙으로 넘어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화학 변화에 대해서 배우고 화학 반응 그리고 화학 반응식 세우는 그 개수비 맞추는 방법까지 배웠었는데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질량 보존 법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조금 내용에는 완전히 연관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앞에 부분을 잘 이해했다면 여기 부분도 여러분도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교과서는요 26쪽부터 29쪽입니다. 선생님도 여기 앞에 교과서를 준비를 했는데 교과서는 먼저 26쪽, 27쪽을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26쪽을 보면은 실험이 한 가지가 나와 있죠. 탐구 활동 해가지고 지금 과정 및 결과 싹 나와 있는데 결과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과정에 대한 내용은 지금 잘 나와 있죠. 한번 지금 시간을 줄 테니까 읽어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1번 시약병 가와 나의 같은 농도의 탄산 나트륨 수용액과 염화 칼슘 수용액을 각각 10ml씩 넣고 농도도 같고 넣은 양도 같죠? 다만 액체만 다를 뿐 뚜껑을 닫은 뒤 전체 질량을 측정하여 빈칸에 기록해 본대요. 실제 이 실험을 여러분들이랑 실험실에서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제 코로나라는 게 이제 좀 이 실험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우리 칠판으로 결과값도 사실 선생님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적혀있는 거 그대로 그려봤는데 적혀있는 내용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그림이 거의 뭐 교과서라고 말할 정도로 똑같죠? 그냥 뭐 틀린 점이 하나도 없어요. 과학은 미술이죠, 여러분. 완전 미술 선생님처럼 잘 그렸는데 자, 먼저 가를 보면은 지금 탄산 나트륨이 들어있다 했나요? 그렇죠. 시약병 가에는 탄산 나트륨 수용액이 들어있다고 했고 나에는 염화칼슘 수용액이 각각 10ml씩 들어있대요. 농도도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2번 시약병 가의 수용액을 시약병 나에 부은 후 일어나는 변화를 알아볼 거래요. 자, 이 가에 있던 용액 이만큼 있던 거를 나에다가 그대로 보면 나의 20ml가 되겠죠? 이만큼 늘어났고 가는 줄어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저울의 무게를 재볼 거래요. 자, 3번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나 봐요. 근데 이 반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시약병 가와 나의 뚜껑을 닫은 뒤에 전체 질량을 다시 측정해서 빈칸에 기록해보세요.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요, 여러분. 이 반응 전과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중 그리고 반응이 완전히 끝난 그 상태 질량을 비교해보면 신기하게도 오차가 있지 않는 이상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지 않는 이상 저울을 똑같아. 왜 그러냐면 이거는 두 번째 실험까지 설명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질문을 해볼게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왜 같을까? 라는 설명을 한번 여러분들이 속마음으로 지금은 떠올려 보세요. 자, 이 실험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자면요, 여러분. 탄산 나트륨이랑 염화칼슘이라는 수용액을 섞었대요. 수용액이라는 건 뭐냐면 물 숫자를 써서 물이 들어간 용액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탄산 나트륨이라는 무슨 고체를 물이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완전한 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수용액을 만든 거고요. 염화칼슘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체를 물에다가 섞어가지고 수용액으로 만든 거예요. 둘 다 그러면 원래는 소금물처럼 소금이 원래 고체잖아요. 그쵸? 근데 물에 넣으면 뭐가 돼요? 소금물. 그죠? 근데 소금을 조금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염화나트륨이라 하죠. 염화나트륨, 이 소금을 물에 녹으면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라 그래요. 이런 식으로 얘네 탄산나트륨 이런 애도 고체인데 액체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예요. 물에 녹아서. 근데 얘네 둘을 그냥 두면 당연히 반응 안 하겠죠. 만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섞었네? 섞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저번에 화학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영양 중에 하나가 앙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앙금이 형성됩니다. 앙금. 여기서 탄산나트륨에서 탄산 그리고 염화칼슘에서 칼슘 이 둘은요 서로 사랑해서
뭐야, 드디어 내 사랑을 찾았네 하면서 서로에게 막 붙으려고 그래요. 근데 탄산이라는 애가 나트륨 너 싫어, 난 칼슘이 더 좋은데 라고 하면서 탄산 칼슘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칼슘 너 일로 와. 그래서 어떠한 앙금이 형성되냐면 탄산 칼슘이라는 애가 형성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나트륨이랑 염화, 염소 남아있잖아요. 얘네들은 뭐예요? 사실은 여러분, 얘네들도 서로 좋아하긴 하는데 얘네들은 염화나트륨 뭔지 알죠, 여러분? 염화나트륨 될 수 있어요, 물이 없다라면. 그런데 염화나트륨, 소금,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녹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앙금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그 수용액에 잔류해서 남아있습니다. 반응하지 못하고. 근데 이 탄산칼슘 얘네들은 서로 우리 떨어지지 않을 거야, 드디어 만난 내 사랑,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하면서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래. 그래서 수용액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앙금이 이렇게 밑에 가라앉게 됩니다. 물에 녹지 않는 고체 덩어리를 앙금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탄산칼슘 앙금이 생성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실험에 대한 결과를 실험도 해보지 않고 내 설명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앙금 생성.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 앙금이 새로운 게 생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저울의 무게, 질량에는 변화가 있다 했나요, 없다 했나요? 질량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실험을 하면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주입식 교육이라니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쵸? 다음 실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험인데 기체 발생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예요, 질량 변화. 이곳에서도 질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교과서 27쪽에 있는 두 번째 실험 내용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림이 똑같죠, 그죠? 완전 미술 선생님이 그렸다고 해도 믿어 의심치 않을 만큼 완전 똑같은 그림이에요. 선생님이 봐도 잘 그렸는데, 자, 두 번째 실험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과정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약 포지에 탄산수도 나트륨 0.5g을 담아 페트병에 넣자. 자, 페트병에 넣었죠. 페트병입니다. 자, 두 번째, 식초 10ml가 담긴 시험관을 과정 1에 페트병에 넣고 페트병에 넣었어요, 그죠? 그 다음 페트병의 뚜껑을 닫은 후 전체 질량을 측정한대요. 자, 여기 뚜껑을 닫아보겠습니다. 닫았다라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닫았다. 어떻게 표시? 닫았다. 닫았다. 이게 닫아버렸어. 그럼 질량을 측정했더니 뭐 몇 그램 이렇게 나왔겠죠? 그 다음 3번. 페트병을 기울여 탄산수소 나트륨과 식초를 모두 반응시킬 거래요. 여러분, 식초는요, 과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아세트산인데요. 이 아세트산, 식초를 탄산수소 나트륨이랑 반응시키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뚜껑을 닫았는데 내가 손을 넣을 수가 있나? 못 넣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페트병을 뭐 기울이거나 뭐 흔들거나 하면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던 식초가 밖으로 나와. 밖으로 나오면 완전 밖으로 못 나오죠. 왜냐면 잠겨 있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 안쪽으로 흘러서 여기 밖에 있던 이 페트병 안에 있던 탄산수소 나트륨이랑 섞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섞이면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냐면 기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기체가 뭔지는 한번 선생님이 말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 4번. 반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전체 질량을 다시 측정한대요.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질량은 계속 측정되고 있고, 반응이 완전히 종료됐다. 여기 부글부글 막 끓거든.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고체 덩어리와 식초라는 액체가 아세트산이 만나가지고 막 부글부글 끓어. 그러다 끓는 게 종료되면 반응이 종료된 거죠. 이렇게 종료됐을 때 질량을 측정했더니 뭐야? 처음 질량, 반응 중인 질량, 그리고 반응이 완료된 질량 다 질량이 같네? 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걸 실험으로 못 보고 우리는 이미 주입식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반응을 시키면요, 이번에는 앙금이 아니라 여기는 앙금 생성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에 대한 실험이었잖아. 여기는 뭐에 대한 질량 변화 실험이야? 기체 발생 반응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생성이 됐겠어? 얘들아, 기체가 생성됐어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속마음으로 생각해 보라 했는데, 기체, 어떠한 기체가 과연 생성됐을까요? 이거 보면은 맞출 수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생각한 게 틀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혹시나 수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쉽게도 틀렸습니다. 그래도 접근은 참 좋았어요. 탄산수소 나트륨이니까 여기에 있는 기체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수소는 반응을 해서 여기에 있는 아세트산에 반응을 해가지고 이 아세트산 나트륨이 되고 탄산수소에서 이 수소는 물을 형성하는 데 쓰이게 되고 여기 있는 탄산 중에서 CO3가 탄산이거든요. CO2만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산화탄소가 형성이 됩니다. 이산화탄소. 여러분 이제 이산화탄소가 CO2라는 거 정도는 알아줘야 돼요. 알겠죠? 기체가 생성된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질량의 변화가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질량의 변화가 없다 그랬죠? 근데 얘들아 똑같은 질량 측정 실험인데 여기는 앙금이 생성됐고 여기는 뭐가 생성됐어? 기체가 생성됐지. 즉 여기는 고체가 생성된 거야. 그지? 그럼 만약에가 아니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두 실험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 선생님 이건 앙금이고 이거는 기체예요. 이거 말고 결정적인 실험에서 통제한 조건들이 있는데 여기서 통제하지 않은 거 차이점이 뭐가 있지? 혹시 알았나? 자, 이 첫 번째 실험은요. 뚜껑을 지금 보면 닫은 뒤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잘못 봤네요. 뚜껑을 닫은 뒤 진행을 했네요. 선생님이 잘못 봤는데 다시 얘기를 하자면 여기는 이제 고체다 보니까 뚜껑을 덮든 안 덮든 질량 변화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뚜껑을 안 닫고 시작을 해도 어차피 생성되는 건 뭐야? 고체야. 하늘로 날아갈 수 있어? 없어? 못 날아간단 말이야. 그러면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근데 얘 봐봐. 뚜껑을 막았잖아 얘들아. 근데 만약에 막지 않았으면 질량이 일정하지 않았을 거야. 왜냐하면 뭐가 형성되죠? 반응 후에? 기체가 형성되잖아. 기체들은 여기 그 병 안에 그대로 남아있나? 뚜껑이 만약에 열려있다면 어떻게 되지? 날아가겠죠?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러면 기체가 가지고 있던 질량만큼 무게가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질량 변화가 원래는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였다면 질량의 변화가 생겼을 거야. 근데 얘는 기체가 아니라 고체잖아. 뚜껑을 열어놨어도 질량에는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야. 이게 두 개의 큰 차이점이에요. 뚜껑이 있든 없든 얘는 질량이 변하지 않아. 얘는 뚜껑이 있어야만 질량이 변하지 않아. 뚜껑이 없다면 기체가 날아갈 거니까. 오케이? 이게 조금 어려운 거였다 얘들아. 선생님이 혹시 모르니까 일단 적어놓을게. 너네도 적어놔라. 영어에서 여러분 if 알죠? if? 선생님도 영어 좋아하는데 자, if 만약에 뚜껑이 없었다. 뚜껑 X라면 질량이 증가했을 것 같아? 감소했을 것 같아? 기체가 날아갔잖아. 질량이 감소했을 거예요 여러분. 쉽죠? 오늘 내용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자 28쪽으로 와보세요. 28쪽에 위에서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형광펜으로 쭉 그어주세요.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이루는 원자나 이온은 배열만 달라질 뿐 새롭게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화학 변화가 일어난 후에도 전체 질량은 달라지지 않는다. 항상 말했잖아.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배열만 바뀐다 했죠. 그러니까 물질이 바뀐다 했지. 그죠? 그런데 내가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바뀐다 했었나? 아니죠. 절대 아니야. 그거 내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데 이제는 힘들어서 안 적을래. 너네 적고 싶으면 적어. 여기 밑에다가.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고 있어요. 항상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질량이 변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 배울 내용이 질량 보존 법칙이었습니다. 이걸 실험으로 나타냈는데 여러분들이 방금 형광펜 혹은 밑줄 친 그 부분이 질량 보존 법칙에서 중요한 내용 중 하나죠.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29쪽에 보면요. 지금 저울 모양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 왼쪽은 지금 뭘 태우고 있는 거냐면 종이를 태우는 거고 오른쪽은 뭘 태우고 있는 거냐면
강철솜을 태우고 있네요. 그죠? 근데 얘들아, 종이 같은 경우에 연소를 시키면, 연소라는 건 산소랑 반응한다는 거였지, 종이 같은 거는 이제 불에 태워, 연소시켜. 그러면 이 무게와 반응 후의 무게가 뚜껑이 없다는 가정하에 그냥 태웠을 때 달라지는데 질량이 감소해요. 왜냐면 봐봐, 종이 그 자체의 무게 있었지. 근데 태웠어. 재가 됐으니까 선생님 그대로 질량이 일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질량 보존 법칙이라면서요, 생각할 수 있는데, 종이를 태우면서 수분기가 날아가고요.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수분기, 재 말고 하나 뭐야? 이산화탄소가 같이 날아가요. 종이 태우면 안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쵸? 이런 기체들이 날아가기 때문에 기체 발생하는 반응에서는 뚜껑을 덮지 않으면 질량이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질량이 감소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 근데 굉장히 이거는 방금 한 내용이랑 뭐 비슷한 내용이니까 쉬울 텐데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옆에 오른쪽 보세요. 강철솜. 강철솜은요, 얘는 웃긴 게 뭐냐면 산소를 만나잖아. 즉 태우잖아. 태운다라는 거, 연소한다는 건 산소랑 만난다는 거 있잖아. 산소랑 반응하는 거. 마그네슘 연소, 마그네슘이랑 산소 만나는 거 있잖아. 자, 그러면 강철솜은요, 산소를 만나면 뭐가 되냐면 산화철이라고 해가지고 얘 강철이 산소를 끌어당겨. 그냥 자기가 갖고 있어. 그래서 원래는 강철솜 그 자체의 무게였는데 불을 붙이는 순간 얘는 오히려 질량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산소를 끌어서 막 자기가 먹어. 자기가 가져와. 그래, 강철솜이 산화철로 변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질량이 어떻게 되겠어? 주변에 있던 산소 기체를 가져왔으니까 증가하겠죠. 그래서 기체 발생 반응에서는 질량이 계속 말하지만 변화하지 않을 조건은 뚜껑, 밀폐된 공간이어야 돼.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닌 상황이라면 질량이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다는 거야. 헷갈리지 말라는 거야. 무조건 질량이 감소하는 게 아니야. 이 상황에서 질량이 감소했던 거지, 만약에 강철솜으로 실험을 했다, 연소하는 실험을 했다, 그럼 질량이 증가하는 거라는 거. 알겠죠? 설명이 갑작스럽게 빨라져서 여러분 힘들었을 수 있는데 동영상의 특징이 뭐야? 다시 돌려볼 수 있다는 거. 그죠? 좋은 점이죠? 혹시나 이해가 안 갔다면 다시 돌려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29쪽에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같이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화학 반응이 일어나 앙금이 생성되거나 기체가 발생해도 반응 전후의 질량은 항상 어떻다 했죠? 같다고. 이게 무슨 법칙? 질량 보존 법칙. 그렇죠. 질량은 항상 일정하다. 앙금이 생성되든 기체가 생성되든 밀폐만 돼 있다면. 오케이. 자, 2번. 물 18g이 모두 분해되어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발생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설명했지만 물을 전기분해하면 무엇과 무엇이 생성된다 했죠? 수소기체, 산소기체. 이 종은 여러분들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업은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자, 물은 전기분해하면 무엇과 무엇으로 분해된다 했었죠? 수소기체와 산소기체였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수소기체가 2g이 발생했대. 근데 반응 전후의 질량은 어떻다 했죠? 일정하다 했잖아. 반응 전후에. 반응 전에 지금 물 몇 g이었어? 18g. 반응 후에 수소가 2g이면 나머지 산소 몇 g이어야 된다는 거야. 질량 보존 법칙 16g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인가? 수학이지. 방금 전에 못 풀었다면 여러분들은 과학을 못하는 게 아니라 늘 말하지만 다른 교과에서 조금 지식이 떨어졌을 뿐이다. 과학은 너무나 쉽다라는 거.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내용은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